리버풀은 이번 시즌에 들어 감독 교체 이후로 항상 리그 상위권을 유지했지만 불행히도 이번에는 챔피언스리그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싸이보다 한 단계 떨어진 유로파리그 출전권인 5위에 그친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보여준 강력한 팀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어 아마도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입니다. 이번 시즌에서는 여러 선수들의 부진이 눈에 띄었고 특히 중원에서 주도해야 할 티아고, 알칸타라와 파비뉴의 부진이 계속되면서 팀의 고질적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파비뉴를 돕기 위해 오른쪽 미드필더인 조던 핸더슨이 역할을 바꿔야 했지만 이것이 리버풀의 주요 득점수인 모하메드 살라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것은 감독의 전략적인 변화였습니다. 중앙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버풀의 월드클래스 풀백인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를 더 중앙에 배치하고 그로부터 시작하는 공격이 리버풀의 부활을 이끌었습니다. 이런 변화 덕분에 리버풀의 오른쪽 라인은 다시 활력을 되찾고 중앙으로 이동한 아놀드와 다시 활기를 찾은 살라의 시너지로 인해 리버풀은 시즌 막판에서 연승을 이어갔습니다. 유럽 컨퍼런스 리그 진출도 힘겨웠던 상황에서 5위를 차지하며 유로파리그 출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시즌이 끝나고 클럽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놀랍게도 손흥민의 이름을 언급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위르겐 클롭 감독은 그의 동료인 펩 과르디올라 감독과 함께 현대 축구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명장 중 한 사람입니다. 공을 잃으면 선수들이 일제히 상대방에게 밀려들어 공을 되찾는 개념 프레싱 전략을 전 세계에 알린 바로 그 인물이죠. 클럽 감독은 과거 2부 리그의 보좌일 것 없는 팀이었던 마인츠를 1부 리그로 승격시키고 유럽에 진출시키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뒤이어 도르트문트에서의 지휘를 맡게 되었을 때 그의 전략적인 능력은 더욱 돋보였습니다. 리그 연속 우승 도르트문트 역사상 최고의 승점 기록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준우승까지 이끌어냈습니다. 그 후 2016년에 리버풀로 이동한 클럽 감독은 혹독한 체력 소모로 시즌 후반에 팀이 약해지는 객인 프레싱에 약점을 개선하여 암흑기에 빠져있던 리버풀을 최고의 클럽으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특히 그는 선수들의 잠재력을 발굴하는 뛰어난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인츠에서 차두리를 수비수로 전환시킨 것, 도르트문트에서 레반도프스키, 마리오 게체, 마르코 로이스 그리고 피에르 에메릭 오바메양 등을 저렴하게 발굴한 것이 모든 것들이 그의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리버풀에서도 살라, 반다이크,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로베르토 피르미누 등 저평가된 선수들의 잠재력을 극대화시켰습니다. 결국 그의 지휘 아래 리버풀은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오랜 우승 공백을 깨뜨렸습니다. 이번 시즌 초기에 주춤했음에도 아놀드를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등의 전략적인 조치로 리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강팀을 맡아왔던 맨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보다 명장으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시즌이 종료된 후 클럽 감독에게 이번 시즌에 대한 감회는 어떠냐는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는 이번 시즌이 매우 아쉬웠다며 팀 내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시즌 초기에 리버풀 성적에 실망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즌 후반은 누구나 인정할 만한 화려한 퍼포먼스였다이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며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시즌 마지막 부분에서 리버풀이 어떻게 반등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클럽 감독은 전술적인 변화가 리버풀의 경기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시즌 우리의 중원은 무리한 부담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심한 압박을 받아 자유롭게 플레이할 수 없었습니다. 중원의 위치가 내려가면서 전방 공격진이 고립되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우리의 경기력은 떨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른쪽 풀백인 아놀드를 중앙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 결과 오른쪽 플랭크에서 다시 공격이 활발해지고 공간이 생겨난 살라가 다시 득점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묻는 질문에 이어 클럽 감독은 흥미롭게도 손흥민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시즌 막바지에 사용한 전략은 이번 프리시즌 동안 많은 팀들이 분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략을 계속 발전시켜야 하며 아놀드와 살라 또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리버풀은 살라가 활동하는 오른쪽 부분에서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상대 수비 지은이 공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반대편
왼쪽 부분에는 많은 공간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왼쪽 부분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이 위치에 최고의 선수를 배치해야 합니다. 그럼 상대 수비진은 현재처럼 오른쪽만을 방어하는 선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왼쪽에 있는 우리의 주요 선수를 막기 위해 방어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라며 클럽 감독은 의외로 손흥민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손흥민은 넓은 공간에서 발군의 플레이를 보여주는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양발 사용이 가능한 손흥민을 막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수비 선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흥민은 반대발로 슈팅을 해서 골을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살라에게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살라는 대부분 왼발로 골을 넣음으로 이 점에서는 손흥민이 더 우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리버풀의 왼쪽 공간을 책임지게 되면 살라에게 더 많은 공간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상대팀이 살라에게 공간을 줄이려면 반대로 손흥민에게 많은 공간이 생깁니다.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도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는 단지 예시일 뿐이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공격력을 최대화하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다음 시즌의 목표는 물론 우승입니다. 맨체스터 시티를 꺾는 것이 우리의 주요 목표이며 이를 위해 손흥민을 영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맨시티의 약점을 가장 잘 알고 이용하는 선수인 손흥민을 영입하면 맨시티를 꺾는 것은 물론 리버풀의 프레싱 전략을 완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손흥민이 리버풀에 합류한다면 맨체스터 시티는 이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손흥민을 영입하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를 데려와야 합니다. 손흥민은 리버풀의 전략에도 맞는 선수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손흥민을 잃게 된다면 우승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두 팀인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에게 골을 넣는 모습을 여러 번 보여준 것처럼 손흥민을 영입하는 것이 맨시티와 리버풀을 꺾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클럽 감독이 지금까지 자신을 위협하는 선수들을 영입해왔던 것처럼 손흥민 역시 이 목록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일에서 뛸 때부터 손흥민이 클럽 감독을 고생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과연 클럽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할지 기대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한 영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월드티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